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준비하세요. 삶의 끝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 순간을 소중히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시예요. 제가 이 영상을 사실은 여러 번 찍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사놓은 저의 영원한 집터에 다녀왔어요. 이 집터를 2021년 9월 달에 샀어요. 2020년에 MI가 와서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바로 내가 죽으면 살아있는 아이들이 당황하고 힘들어할까봐 준비를 한 것이에요. 시작은 어떤 계기가 있었냐 하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어시스트 리빙 센터에 사시는데 거기는 나이 드신 노인들이 사시는 곳이라서 그 묘지터를 팔거나 어떨 때는 세일한다고 광고가 와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한 분이 묘지터를 판다고 광고가 왔는데 한번 가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분은 묘지터를 가지고 계셨어요. 남편께서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두 분이 묻힐 땅을 이미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놓은 땅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광고지가 왔는데 한번 가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실제로 실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묘지터 쪽으로 차를 돌려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묘지터의 오피스에 들어가서 물어봤죠. 그냥 묘지터를 사는데 얼마나 들냐고. 그랬더니 여기 오피스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새로 개발한 묘지터가 있는데 이 새로 개발한 묘지터를 내일부터 팔기 시작할 거라면서 마침 아주 적당한 시간에 왔다고 그 묘지터 개발한 그 청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왔으니까 어떤 자리가 좋은지 한번 골라보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아무도 고르지 않은 새로 개발한 쪽에 제가 첫 번째로 골랐어요. 사실은 골라놓고는 내가 잘 골랐나 이리저리 생각도 많이 했지만 아무튼 그 묘지 땅을 사는 수속이 시작됐고 결국은 한 달, 2달 지나서 그 묘지 땅을 샀다는 말하자면 서류 같은 것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오래된 쪽이고 첫 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 입구에서 본 것이 제가 바로 사놓은 땅의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묘지는 차로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래된 묘지의 묘지석과 또 새로 만든 묘지들의 묘지석과 묘지석도 약간의 유행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2020년에 한 차례 죽음의 문턱에 다녀왔던 그런 경험이 제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내가 죽은 후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나 저는 직업이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서 죽음을 많이 접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사실은 더 많아요. 바로 이곳 제일 끝줄에
그냥 보기에는 제일 끝줄이지만은 제가 청사진으로 봤을 때는 제일 첫 번째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곳을 땅을 샀는데 이 끝쪽에는 사람들이 미리 사놓은 곳이라서 아직은 이사 온 사람이 없어요. 제 옆집에 사람이 벌써 이사 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를 해요. 하지만 나는 죽음이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가족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죽은 후의 일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은 아이들이 슬픈 시간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남은 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남겨진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이 우리 죽음을 슬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은 슬프고 아픈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방문한 이날도 몇 명의 장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에 제가 이 땅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20년 코비드가 한참일 때 아마 이 땅을 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2020년 코비드가 한참일 때 정말로 돌아가신 분들이 묘지 땅을 급하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죽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새로운 묘지 터를 그때 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땅을 사겠다고 말하고 돈을 치르고 이제 그 오피스에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오피스에 있는 분이 네가 괜찮다면 자기 차를 타고 한번 여기를 돌아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차를 트럭이었어요. 그분 차를 타고 그 묘지를 돌아보면서 제가 산 땅 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여기 공동묘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그랬죠. 메인터넌스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메인터넌스 하는데 무슨 돈을 내냐고 내는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메인터넌스비는 얼마를 내는 거야 그랬더니 죽은 다음에도 내는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묘지터를 사서 돌아가신 분이 묘지에 묻히면 해마다 내는 돈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할머니 묘지터의 관리비를 저희가 내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 묘지터는 City of Edmond, 그러니까 에드먼드 시의 공원 묘지이기 때문에 네가 이 땅을 샀을 때 땅값은 냈지만 이 묘지를 관리하는 돈은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는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연찮게 그 공원 묘지에 가서 땅을 샀는데 이 땅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묘지이기 때문에 땅값을 내기는 하지만 이 공원 묘지에 묻히면 영원히 자손들이 이 공원 묘지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우연찮게 이 땅을 샀는데 횡재를 만난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 땅을 살 때 그 마뉴먼트 스톤이라 그래요. 그 비석을 네가 미리 만들고 싶으면 이 근처에 어떠한 회사들이 있다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 비석을 미리 만드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쓰고 싶은 말이 있을 거고
새겨놓고 싶은 말이 있을 테니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 그 무덤 자리를 사놓은 것은 저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저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무덤 자리를 샀다고 이 무덤 자리를 샀을 때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제 직장 동료 중에 하나가 자기도 준비를 해놓은 게 있다면서 사진을 올리고, 그 친구는 비서까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기 엄마랑 자기랑.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제가 죽은 다음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무덤에 비석을 장식하는 것은 아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아직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무덤을 새로이 조성할 때 납골당 자리 같은 것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새로 청사진을 보여줄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납골당 같은 것은 어린 아이들이 죽었거나 납골당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조금 지붕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이에요. 그런데 이 납골당도 제가 2021년에 땅을 살 때 이미 완성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지, 아직 문화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많이 익숙하지 않은지 많이 차지한 곳은 없어요. 물론 새로 조성된 묘지터라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돈이 작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묘지터 얼마를 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산 묘지터는 2,000불 냈어요. 그리고 이 납골당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비용 면에서는 아마 굉장히 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이런 납골당 형태는 선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비석은 살아있는 부부가 미리 땅을 사서 비석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두 분의 이름과 결혼한 날짜와 그런 것이 새겨져 있고, 이 비석의 경우에는 한 분만 돌아가셨어요. 젊으신 분인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미리 땅을 사서 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새겨진 비석이 요사이 유행처럼 세워져 있고, 대부분은 두 분 부부들이 같이 그렇게 비석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직은 혼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비석을 세울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부부인 경우에는 결혼한 날짜까지 거기 적혀 있어요. 지금 이게 공동묘지 바깥쪽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것은 오래된 공동묘지 쪽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이 공동묘지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다닌 고등학교에서 기찻길을 건너면 바로 이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바로 기찻길 건너편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엄마가 묻혀있는 곳에 오면 자기들이 어린 시절에 다니던 고등학교 바로 옆이라서 어떤 추억 같은 거를 회상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서 제가 이 공동묘지를 택했어요. 바로 지금 보이는 곳이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에드먼드 노스 하이스쿨이라고, 에드먼드 허스키를 상징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고등학교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엄마를 찾아오면 자기들이 다니던 고등학교를 추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장소를 택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원추리라고 하나요? 아주 꽃들이 예쁘게 피었는데, 이 원추리는 6월에 저희 집에 만발하는 꽃인데 나중에 더 만발한 꽃들을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저희 유튜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서로 소통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